1965년 5월 월맹군은 캄보디아의 호치민 루트를 이용하여 남하하였고 국경선을 넘어 남베트남의 주요 지역을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미군은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월맹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폴 리비어 작전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병력 부족으로 주요 요충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당시 퀴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1개 대대를 두코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코는 중부 월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맹군이 호치민 루트를 통해 월남으로 침투하는 요충지로 평균 표고 200m의 산이 많고 주변에는 많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목이 무성한 정글지대이기 때문에 부대가 이동하거나 주변을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이곳 지형에 익숙한 월맹군은 미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으며 상황이 불리해지면 캄보디아의 영토로 들어가 버려 미군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은 내심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남베트남인들이 공산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고 심지어 공공연히 호치민을 존경한다는 월남군 장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령관은 파병의 명분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한국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에는 가급적 참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명신 장군은 미 제1야전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미군은 M16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M1과 카빈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통신 장비가 노후하여 교신거리가 짧아 정글에서의 작전에 지장이 많다. 한국군 사단은 멀리 떨어져 작전하는 부대에 보급을 추진할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 미군 안에 한국군 대대가 배속되면 작전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군은 한국군의 거절 이후에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국군의 통신장비 개선을 위해 신형 무전기 AN/PRC-25를 확보하여 대대에 필요한 27대를 지원해 주겠다. 미-25 사단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국군에게 보급을 실시하겠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는 미 3여단장이 한다. 미군이 이렇게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자 최명신 장군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요청대로 부대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어느 부대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우선 수도사단의 기갑연대에서 부대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수 기갑연대장은 사단장에게 3대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연대 내에서는 이 대대가 가장 전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 1대대 또한 2대대 못지않은 우수한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3대대는 전투력도 약했고 최근에 부대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3대대가 지금까지 훈장 하나 제대로 못한 것을 내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대대장이 영어를 잘하여 미군과 협조가 잘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3대대를 보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부대는 3대대로 결정되었고 이들을 위한 지원 부대도 편성됩니다. 지원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병 61대대 찰리포대, 포병 628대대 찰리포대, 4.2인치 박격포 1개소대, 사단 공병대 1개소대입니다.
한국군 사령관 겸 수도사단장이었던 최명신 장군은 3대대장 최병수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1개 중대를 예비로 하고 2개 중대를 지원포병의 사거리 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전개하라. 중대 전술기지는 사주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탐색 범위를 확대하라.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면 결전을 감행하라. 이를 위해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을 확보하라. 이 당시 한국군은 중대 전술기지라는 작전 개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명신 장군이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중대 단위로 진지를 구축하여 외곽에는 철조망을 두르고 안쪽에는 공용화기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해 적 연대 규모 병력에도 48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월남에서도 이 같은 중대 전술 기지를 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과 같이 헬리콥터나 차량 등 기동력이 없는 부대가 한 곳에 집결하면 돌발 상황 시 신속하게 기동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중대 단위의 기본 조직을 활용하여 월남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심리전이나 대민 사업을 편다면 보다 넓은 지역에서 평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월남에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 따라서 중대 단위의 세밀한 정찰과 빈번한 대민 접촉으로 첩보를 얻으면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한국군의 작전 개념에 상당한 불만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사단이나 연대 단위로 부대를 직결 배치한 뒤 지속적인 수색 정찰로 월맹군의 주력을 찾아내고 적을 발견하면 주력 부대가 신속히 기동해 포위 선멸한다는 작전 개념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입장에서 필요한 수색은 별로 하지 않고 기지 내에서 교통호만 파고 있는 한국군이 매우 못마땅한 상황이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군 병력을 요청한 이유는 한국군이 비정규군인 베트콩이 아닌 제대로 된 월맹군과 상대하게 하여 그들의 중대전술기지 개념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6년 7월 9일 3대대는 187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고 06시에 기지를 출발하여 14시에 목표 지역인 두코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628대대 찰리포대를 배치하고 대대는 남쪽으로 7km 더 이동하여 대대 본부와 예비중대인 9중대, 포병 61대대 찰리포대, 박격포 소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 본부에서 북서쪽에 10중대, 남쪽에 11중대가 중대기지를 구축합니다. 3대대는 중대기지를 구축하면서 지휘권자인 미 3여단장 워커 중장에게 72시간의 식량과 105mm 포탄 2700발, 155mm 포탄 1500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단장은 이를 거부하며 다른 미군 부대와 같은 800발 정도를 보급할 것이며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재보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 3대대는 자신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니 미군의 작전 방식인 정찰과 기동 타격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3대대 입장에서는 중대 기지를 구축하여 지역 방어에 임하라는 수도사단의 지시와 정찰을 통해 기동 타격을 실시하라는 미 3여단의 상반된 지시를 받게 되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우선 신속히 중대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 미군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으며 이후 매일 2개 소대 규모의 정찰조를 운영해 147회의 수색정찰과 385회의 잠복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월맹군과의 특별한 접촉은 없었습니다. 7월 27일에는 기존 11중대와 예비중대인 9중대가 임무를 교대했고 새롭게
중대기지를 운영하게 된 구중대에는 미 69 전차대대 1개 소대가 배속되어 기지 내에 전차 5대가 배치되었습니다. 8월 8일 구중대는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1박 2일간의 정찰 임무를 나서게 됩니다. 이 지역에 월맹군의 사단 지휘소와 탄약고가 있다는 첩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중대의 정찰 지역은 정글지대였기 때문에 부대 이동이 쉽지 않았으며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약속된 지점으로의 포격을 통해 그 포탄 소리로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1박 2일 동안의 정찰 활동은 월맹군과의 특별한 접촉 없이 끝나게 되고 부대는 다음 날인 8월 9일 15시 기지로 복귀합니다. 부대원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정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대대본부에서 2개 소대 병력으로 잠복 근무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잠복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구중대장 이충군 대위는 이 지시를 중대장 권한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대원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근무를 나가면 그곳에서 잠을 잘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지 경계 근무도 2교대로 실시하여 대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중대장 벙커에서는 새롭게 구중대장으로 부임하게 된 강세호 대위와 기존 중대장인 이충군 대위가 합동 근무를 서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 도중 고향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밤늦도록 서로의 신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2시 40분 이 소대가 담당하고 있는 기지 서쪽 부근에서 한 발의 조명 지뢰가 터집니다. 이렇게 두코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